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만사의 팀장님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주 팀장이고요. 여기 김 팀장님, 네. 김 팀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PC방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출 변화, 코로나로 인한 이 영향이 얼마나 PC방에게 끼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PC방 사장님들 진짜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PC방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격을 줬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PC방 프랜차이즈들도 지금 다 멸종했어요. 다 이제 청산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들은 이제 계약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구조 자체가 네. 많이 다르죠. PC방 프랜차이즈들이 실제로 많이 멸종을 하고 있고 PC방들도 폐업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PC방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자영업이 지금 폐업이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댑트 사회라 그래서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배달 산업이 많이 활발하게 됐죠, 더. 근데 그럼 돈 벌려면 배달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배달도 해봤고 이 배달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듣고 제가 체험도 해보고 실제 운영도 해보고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봤는데 배달로 시작해서 전혀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뭐 하나 어떤 업종을 고른다 그래서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나면 글로 다 몰렸다가 또 그렇죠. 이제 이거 유행 지나면 네. 다른 뜨는 데로 몰리고 그렇죠. 이러는 게 대체적으로 네. 돈을 못 버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행 따라 맞아.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당연히 많아지니까 네.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죠. 지금 상태에서 어떤 창업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이럴 때 창업을 하면 PC방 창업이나 뭐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PC방 창업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창업은 위험해요. 지금 시기에 창업을 하면 위험한 게 아니라 창업은 원래 위험하다. 뭐 치킨 창업을 하든 카페 창업을 하든 뭐 고깃집을 하든 뭐 업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100명이 창업을 하면 그 중에 한 20-30% 정도만 돈을 벌었고 그 중에 대다수는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적자가 나서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죠. 실예로 저도 이제 모임을 좀 하나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장님들이 다 30대, 30대 중년층이 제일 좀 많고요. 근데 30대 중반들이 다 운영하는 이 매장도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자를 보고 있고, 왜냐면 학원도 코로나 뭐 저희 PC방만큼이나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케이크 업종에도 종사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오히려 점포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더 지금 매출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 코로나 진짜 길었잖아요. 지금 연초부터 우리 많다. 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3월이면 끝나겠지, 네. 뭐 4월이면 끝나겠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네. 종식되고 있지가 않아서 뭐 2월달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대구가 터지고 그리고 8월달에 갑자기 뭐 400명 하루에 400명씩 증가를 한다거나 날씨 좋아지면서 그럼 고위험군으로 착 그쵸.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을 풀고 싶은데 어쨌든 데이터 공개를 좀 할 건데 저희가 전국 PC방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방은 이제 제로백 PC방이죠. 제로백 PC방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매출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유 팀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제로백 PC방 전체 가맹점의 총 매출을 다 합해서 저희 전체 PC방 이제 대수로 좀 나눠서 좀 산출을 해냈고요. 보통 이 PC방에서 매출을 이야기할 때 이 대당 매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요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저희 PC방에서 대당 뭐 10,000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산출하면서 가맹점 평균 대수가 한 98대 정도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당 매출이면 이 98대면 이제 이거를 곱해서 하루 매출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8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30일 기준하면 월 매출 2,940만 원. 요렇게 좀 보통 매출을 산정을 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다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저희 팀장님이. 이게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PC방 대당 만원 매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기준이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그냥 뭐 친구가 PC방을 한다. 근데 PC방도 대당 매출이 얼마야? 그랬는데 나 대당 한 7,000원, 8,000원 나와. 그러면 그래 너 뭐 돈은 먹고 사는구나. 그냥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대당 10,000원 나온다. 그러면 그래 뭐 너 돈 버는구나. 뭐 자영업 한다 그러더니 PC방 한다 그러더니 뭐 그래도 잘 하고 있네. 괜찮네요.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대당 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야, 너 돈 잘 번다. 너 좀 버네? 이렇게 되는 거고 대당 15,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이제 고 15,000원 중반을 넘어간다 그러면 야, 너 대박 났다. 너 그 정도면 뭐 소고기 좀 사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뭐 나도 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돈 좀 버는구나 이게 되는 거고 대당 뭐 18,000원 이상 대당 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와우. 훌륭한. 정말 뭐 상위 1% 이상의 그 매장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대당 2만 원이 넘어가는 매장들이 있어요. 24,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매장도 있고 제로백 매장들 중에서도 이제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매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대당 10,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PC방 사장님들이 이미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간별로 8월 정도부터 8월도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저희 그래도 재밌게 돈 벌었거든요. 저희가 3월에 오픈하는 점주님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망설였어요. 갑자기 PC방 이제 뭐 코로나가 좀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었는데 오픈을 했어요. 3월 중순쯤에.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매출당. 저희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잠시 공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좀 쾌적한 곳에서 촬영을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8월 정도부터 매출 변화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때만 해도 한 자리 건너뛰기라는 게 그냥 광고사항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심해졌잖아요. 그 단계별로 매출이 어떤 건지 김 팀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데 영업 정지 기간이 있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던 기간이 또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음식 판매는 또 허용이 됐고 지금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일 때 우선 저희가 정상일 때 대당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네네. 네, 평균. 대당으로 네. 평균 11,741원. 네. 디테일하게 741원까지. 이제 직영 가맹 매장들 다 포함해서 네. 평균이니까 훨씬 많이 나왔던 데는 8월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정말 예. 괜찮았는데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고위험군이 돼서 좀 지방만 일부 허용을 했고요. 고위험군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8월 19일부터 9월 14일 요때가 이제 영업을 아예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기여서 뭐 사실 이때는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남았는지 878원이요. 근데 원래 영원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영업 중단을 네. 해라, 영업 정지를 해라라고 정부에서 그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건 뭐죠? 지자체별로
좀 달랐죠. 판단을 할 수 있게 아. 좀 열어놨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은 지방에 있는 저희 매장 하나가 혼자서 뭐 대당 한 15,000원 이렇게 달리고 있었죠 아, 그때.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위험군 시기였고 네. 그래서 9월 14일까지 그리고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좀 그게 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죠? 근데 풀렸는데 굉장히 반발을 그때 많이 샀던 게 이제 한자를 건너뛰고 네. 필수로. 거기에 청소년은 안 되고 음식 판매도 못 하고 거기에 흡연실까지 사용을 못 하기. 간단히 그러다 말하면 보니까 딱 성인만 성인만 되는 거네, 들어와서 성인만. 네. 컴퓨터만 보다 나가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반발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좀 저희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대표님도 어디 갔었잖아요. 어디 가시고 세종시 가고 막 저희 점주님 막 농성 참여하고 영업 정지가 총 몇 주였죠? 한 4주 됐죠? 그렇죠. 그쵸. 4주 되고 9월 14일부터 네, 그 교권 하에 14일부터 네. 28일까지 정확히 27일까지 네, 28일부터 이제 네네 음식 판매 음식 허용 판매가 된 됐죠? 건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대당 5,639원. 사실 이게 저희가 100대 매장이라고 하면 한 자리 건너뛰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50대 정도의 매장이 된 매출이 거거든요. 그게 만석이에요. 네, 50대 정도가 만석이 되는 네. 거고 50대 매장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음식도 판매하지 못했고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대당 5,600원이 나왔다는 거는 50대 100대 매장이지만 사실 50대 매장으로 대당 10,000원 이상을 쳤다는 쳤다는 건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건요. PC방으로 음식 팔면 얼마나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이제 제로백 사장님들한테 제가 오픈하시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PC방 창업한 건지 음식점 창업한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들 왜냐면 진짜 음식점만큼 음식을 많이 판매하고 거의 뭐 50% 가까이 전체 뭐 100만 원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음식 매출이 거의 5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근데 그걸 못 팔게 했다는 거죠. 엄청난 큰 타격이죠.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이게 PC방 음식을 못 팔게 했으면 전국적으로 음식점을 다 못 팔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코로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근데 뭐 정부 쪽 입장에서는 뭐 음식점은 음식이 메인인데 음식을 못 팔게 하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너네는 PC방이니까 PC가 메인 아니냐. PC만 하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뭐 이런 의미였지 않나. 근데 실상은 다르다. 저희가 뭐 PC 매출이 없으면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PC방은 요금이 10년 전하고 사실 그대로 왔잖아요. 발전된 건 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PC 매출로 뭐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많은 상권에서 PC 요금을 단합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뭐 그런 효과도 있죠. 뭐 지금 정상영업인데 올린 채로 계속 그렇죠. 하시는 상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 자리 건너뛰기도 너무 안타깝고 칸막이가 다 쳐 있잖아요. 그렇죠. 흡연실도 사실은 진짜로 억울해요. 왜냐면 음식점, 술집 다 흡연실이 있거든요. 다 거기서 펴요. 근데 왜 PC방 흡연실만 사용이 안 되냐? 죄송합니다. 이게 한이 아니면 실제 운영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또 이런 게 그때 심경의 이제 대사가 드러나네요. 나신 것 그래서 네. 뭐 전국에 있는 PC방 사장님들이 힘을 많이 모아서 저희가 뭐 고위험군에서 내려오는 성과 그나마 이런 성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성과가 사실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드디어 이제 음식 제한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음식 판매를 했을 때 얼마가 올렸냐? 대당 8,219원. 판매하자마자 네, 거의 3,000원 정도가 올라갔고요. 이때까지도 아직도 청소년은 안 되는 거였죠.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음식 판매 불가 기간에 음료수는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했는데 정부 관계자도 모르니까 전화해서 싸우셨잖아요. 물은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서 물은 되는데 음료수는 왜 안 되냐? 그럼 본인들도 나도 모른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제 그쵸, 지자체 그쵸. 공무원 네. 담당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하루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음료수 판매해라라고 이제 PC방 사장님들에게 안내가 돼서 음료까지만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뭐 대당 10,000원 이상이
나온 거죠. 왜냐면 음료 판매량이 꽤 많아요, PC방에서. 음식 판매를 해서 이제 이렇게 확 올랐고 10월 14일부터 네. 정상 영업이 들어가고요. 이제 정상 영업이 되자마자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만큼 올랐냐? 1,880원. 예.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당. 예. 그래서 정상 영업 개시하고 지금 2주 됐는데 2주 만에 87%가 복구가 됐다고 해요. 예, 저희 제로백 기준이에요.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비교인데 8월 달은 PC방 전체로 봤을 때 성수기거든요. 극성수기였죠. 네. 심하죠. 그리고 10월 달은 비수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다 빼고 그냥 8월하고 10월만 비교했을 때 이 매출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당 뭐 매출로 보면 1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로 그냥 감안해서 보면은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PC방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영업 정지를 한다고 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저희 그 페이스북 관리하잖아요. 네, 그 팬층이 있어요. 언제 넣냐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아직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는 코로나 끝나면 PC방 가자라고 한 잠재수가 이미 더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뭐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게임은 중독성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뭐 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롤이라는 거는 저사양으로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다 집에서 깔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롤 특성상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조건 같이 해야 재밌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게 거의 PC방이죠. 여럿이서 오는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PC방들이 많이 승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매출 추이를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봤고요. 백신이 나오고 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감기 정도로 인식이 되는 순간 더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하니까 저희가 또 자신감 있게 더 직영점들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이 기회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폐업이 많아진다는 거는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좋은 자리 매물들이 뭐 저희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높은 권리금의 매상을 저렴하게 해서 그걸 기회로 잡는 거. 근데 그러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종들이 상위에 20-30%만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돈 벌어요. 그 맥락을, 장사의 맥락을 알거든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만 지금 같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근데 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그렇게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을, 브랜드들을 찾아가는 거고 이 시국에 좀 좋은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이 업종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누구한테는 위기가 될 때 항상 위기랑 기회는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직영점을 인수하는 데에도 조금 요즘에 인수 창업을 좀 많이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폐업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인수 창업 형태로 좀 많이 진행해서 좀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저희가 오늘 찍는 이런 영상들은 좀 참고만 하시고 뭐 선택은 개인이 하시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뭐 결과도 개인이 결국엔 또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자료로 좀 정보 정도로만 오늘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요즘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그 건물주분들이 문의가- 연락을 그쵸. 엄청 많이 네. 오시죠. 왜냐면은 이제 뭐 공실이 자꾸 뭐 비니까 본인이 그거를 이제 해볼까? 해볼까 그쵸. 하고 건물주분들이 진짜 연락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해서 PC방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저희가 벤치를 진짜 많이 넣죠. 왜냐면 좋은 자리가 아니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정말 좋으신 멋지신 사장님이신데 그걸 해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자리가 빠지는 자리였고 휘황찬란하게 차려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빠져도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렇죠. 제가 조사를 했죠. 가능성을 검토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판단이 됐고 저희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다 됐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저희가 뭐 건물주분들이 내 자리에 뭔가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으니까 지금처럼 많은 분이 해주시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다 그러면 저희랑 함께 그 자리를 잘 기획해서 멋진 매출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모든 PC방 사장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 왜냐면 뭐 많은 PC방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뭐 커뮤니티도 있고 뭐 그런 데에 들어가 보면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은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네네. 그런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이런 궤도로 올라올 수 있고 저희는 그래서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도 과감하게 직영점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